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4강 시간으로서 제4편 건축법 6.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7.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첫 번째 건축물의 구조 안전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 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구조 내력이 있어요. 구조 내력.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게 구조 내력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구조 기준 등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자, 구조 안전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일에 따라 방금 말한 겁니다. 구조 안전의 확인. 일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확인 서류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9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에서는 3층입니다. 목구조 건축물은 뭐냐면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에서는 3층입니다. 두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에서는 500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재개한다. 이렇게 방금 말한 층수 2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9가지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데 건축주가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거 9가지는 우리 교재 만화공인중개사 기본서에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협력.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 안전의 확인입니다. 역시 구조 안전의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6층 이상인 건축물. 두 번째는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특수구조 건축물. 세 번째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네 번째는 지진구역의 건축물이에요. 지진구역의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 안전의 확인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두 번째, 방화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방화한다, 불화. 불을 막는다는 얘기죠. 자, 방화에 관한 규정 첫 번째, 방화 구획의 설치 기준입니다. 방화 구획의 설치 기준. 주요 구조부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 이렇게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화 구조로 된 바닥하고 벽입니다. 내화 구조로 된 바닥 그리고 벽. 두 번째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 그리고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그리고 자동 방화 셔터. 자동 방화 셔터. 이런 것들로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플러스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을 말하고요.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방화에 관한 규정 두 번째. 방화지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첫째. 주요 구조부 및 지붕 그리고 외벽이 내화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내화 구조. 불을 인내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죠. 다만 다음의 각 건축물은 주요 구조 및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첫째, 연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거. 이미 외벽하고 처마면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은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 자,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에 강한 재료라는 얘기죠. 재료로 된 것. 이런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렇게 방화에 관한 규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세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말하죠. 첫 번째, 승용 승강기의 설치입니다. 승강기 설치하는 거. 어떤 경우에 설치하냐면 먼저 설치 의무자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설치를 해야 돼요. 건축주가 설치를 하고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이에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죠. 예외는 6층의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에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비상용. 자,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예요. 비상용 승강기. 역시 설치 의무자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비상용 승강기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 설치 대상입니다. 높이 31m. 높이 31m를 초과.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승강기뿐만 아니라, 승용 승강기를 말합니다.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상용 승강기는 이제 화물을 많이 이용한 걸로도 씁니다. 자, 설치 기준. 세 번째. 설치 기준을 볼 것 같으면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한 대 이상. 한 대 이상이니까 두 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대 이상. 자, 그리고 두 번째 1000 약간 이하고 이번에 1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1000 한 대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150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제곱미터 이내마다 이렇게 될 때마다 플러스 한 대씩 더한, 한 대씩 더한, 더한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격리 설치. 비상용 승강기에 격리 설치가 있어요. 격리 설치.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격리시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번에는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그리고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걸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첫째, 원칙. 어떻게 되면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그 대지가 있는데 과반 이상이 주거지역이고 나머지가 뭐 상업지역,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면 공업지역이라면 이 과반이 넘치는 지역, 주거지역별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예요. 자, 하나의 건축물이 자, 하나는 방화지구가 있고 이쪽은 방화지구, 그 밖에 지역 지구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되는 경우, 요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되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경우, 그렇게 방화벽으로 구역될 때는 그 밖의 지역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대지가 예외 첫 번째였고, 방화지구에 걸치는 거.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자, 이번엔 대지가, 땅입니다. 땅. 대지가 녹지지역이 있고, 뭐, 그 밖의 지역이, 이제, 그 밖에 녹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그 밖의 지역에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럴 때는 각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적용하는 녹지는 녹지대로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의 지역이대로. 다만 녹지 지역 안에 녹지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만큼 방화지구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화재를 막는 지구란 뜻이죠. 방화지구. 자,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적용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에 따릅니다. 그 조례를 따릅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정리하고 다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두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먼저 건축물의 건폐율. 자, 건폐율. 그 의의를 보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 면적이 있고 이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이 비율, 자, 즉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수식으로 표현하면 건대예요. 건축 면적 밑에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40제곱미터로 규정이 된다면 100분의 40이니까 건폐율은 40%가 되는 겁니다. 그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다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의 의의를 보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 면적의 비율. 그래서 이 용적률은 연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은 연대, 건폐율은 건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연 면적. 그래서 최대 한도 국토법에 따라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는데 다만 이 법에서 건축법이죠.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4강 시간이었고 제4편 건축법의 6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7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